네, 이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환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컬링 경기 오전에 있었는데 네. 졌죠. 아쉽죠. 사실 초반 괜찮았어요. 그 2엔드에서 상대 실수를 우리 점수로 가져올 때마다 괜찮았는데 중반 이제 5엔드죠. 5엔드에서 석점을 내준 게 굉장히 뼈 아팠어요. 아, 그 대량 시점 참 아프더군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뭐 컬링 얘기할 적에 그 상대 점수를 뺏어오는 것, 아까 2엔드 같이 뭐 스틸은 못해도 빅엔드는 주지 마라, 그러니까 석점 이상은 주지 마라 그랬었는데 오늘은 석점을 2번이나 줬어요. 5엔드 주고 마지막에 주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전이 잘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선공할 때는 상대에게 1점만 주고 우리가 후공할 때 2점만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8엔드까지 4대 4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9엔드 1점 주고 10엔드에 2점을 가지고 오겠다. 아니면 10엔드에 1점을 따도 연장해 갈 수 있겠다.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웠는데 9엔드 상황이 그랬잖아요. 같이 들어와서 거의 뭐 우리 점수 저쪽 점수 헷갈릴 것 같은데 컴파스를 찍어보니까 저쪽 점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2점을 내주고 나니까 우리는 좀 더 과감한 공격을 해야 됐고 그래서 10엔드에 석점을 더 내주고 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4강에 가려면 어떤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이제? 네, 이제 축구는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사실 컬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3승 4패, 현재 7위입니다. 우리가 2경기를 이기면 5승 4패가 되고요. 그런데 자력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1위 보면 스위스가 7승 1패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5승 2패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이 다 4승씩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쉽게 계산해 보면 6승 팀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6승 받아서 보내준다고 쳐도 나머지 4팀, 우리까지 포함해서 5팀 중에서 6승이 나오면 그 팀은 바로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5승 4패 팀들을 모아서 승자승 원칙 동률이기 때문에 승자승 원칙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좀 까다로워요. 영국이나 일본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다 이긴 팀들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운이 없게 미국이나 캐나다하고 동률이게 되면 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거 아주 나올 가능성 거의 희박해 보이는데 한국, 일본, 캐나다가 만약에 한 자리를 다투게 되면 서로 물고 물린 관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롭샷 챌린지라고 해서 마지막 샷의 위치가 가장 가까운 걸 따져야 되는데 축구의 승부차기 같은. 네, 거기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몰려 있네요. 네. 네. 자, 피겨 이야기도 해야죠.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어제 경기 모습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예림 선수의 꿈의 무대 이제 잠시 후면 또 펼쳐지겠습니다. 트리플 러츠. 잘했어요. 첫 번째 트리플 악셀을 구성했죠. 네, 됐어요. 살려주네요, 트리플 악셀. 이번 대회 과연 이 선수가 정당한 방법으로 잘 싸웠는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가장 화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이 선수, 이 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출전 선수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는 거. 참 여러모로 특이한 올림픽입니다. 자, 우리 선수들 얘기부터 좀 하죠. 유영, 김예림 선수 6위, 9위로 올라갔는데 자, 프리 경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뭐 간단할 겁니다. 프리는 시간이 늘고 그다음에 그러면 점프가 늘게 되거든요. 그럼 점수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 점프를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어제 유영 선수 경기를 보면 70.34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계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완벽한 트리플 악셀 점프를 선보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판정을 들어가 보면 회전수가 약간 모자라다. 언더 로테이트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점수가 8점이거든요. 8.00인데 그거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3.033점으로 떨어졌어요. 감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기 점프를 얼마만큼 완벽하게 소화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어제 그 뒤에 이어진 뭐 트리플 러츠나 트리플 톨루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해서 제 점수를 다 받았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 선수들이 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자기 점프를 뛰어야 될 거고요. 또 어제 그 아까도 화면에도 나왔지만 발리에바 선수 트리플 악셀을 조금 약간 주춤했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뛴 투르소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러시아 선수들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더 어려운 사회전 점프는 잘 뛰는데 트리플 악셀에서 평소에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프리에 가게 되면 아마 사회전 점프를 뛸 거예요. 훨씬 더 가산점이 높고 기술 등급이 높은 그렇게 되면 점수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거를 잘 소화하고 저 선수들의 플레이를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리에바 선수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이 선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메달을 따게 되면 만약에 메달을 따게 돼도 사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 선수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IOC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이 이 선수의 출전 정지를 스스로 결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IOC하고 국제빙상연맹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미 올림픽을 시작해서 단체전을 치른 다음에 와다의 결과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선수를 제재를 하려고 하면 저 선수가 방어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다 성인, 그야말로 16살 이상의 선수들이 했다면은 사실 문제가 안 되죠. 출전 정지를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으면 좋은데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물어봤어요. 근데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물어본 건 이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도핑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니에요. 그러면 스포츠 중재 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어린 선수고 원래는 보호받아야 할 선수인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니까 그러면 일단 출전은 시키자라고 되는 거죠. 근데 IOC가 이제 섣부르게 판단한 거죠.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IOC가 그동안 강조해온 반도핑 운동이라든가 클린 스포츠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 선수의 출전 정지를 결정해 줄 것이다 했었는데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메달을 획득해도 시상식은 하지 않겠다라는 올림픽위원회 입장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메달은 어떻게 해요?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원래는 사실은 그냥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회수를 하겠다. 그런데 집행위원회에서 보다 보니까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전 시상식도 못해. 그리고 발리에바가 3위 안에 입상하게 되면 그 시상식도 안 해. 그리고 지금 프리에 24명의 선수가 올라가거든요. 발리에바 때문에 한 선수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위까지 올려. 그리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시상식은 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해. 이렇게 결정된 상황입니다. 네. 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좀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김한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올림픽 중계 관계로 사사건건은 하루 쉬어갑니다.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